안녕하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가박당의 창원 마산 하포의 최영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의원님? 지금 마산입니다. 마산님 지역구입니다. 네. 지역구에 계시네요. 오늘 네. 지금 부울경 윤석열 후보가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같이 가고 계십니까? 네, 아니면 저는 경남 이제 부산으로 떠나셨고요. 네. 경남 일정을 같이 했습니다. 경남 일정이었지만 오늘 첫 일정이 이제 3.15 국민묘지. 네. 지난해 특별법이 61년 만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산요? 3.15. 네. 예. 그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민주화 운동입니다. 네네. 부정선거에 이기붕 일당의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마산 시민들이 떨치를 있어서 3.15 그날 밤에만 10명이 총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이제 그걸 추모하는 지금 12명의 열사들이 묘지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국립 3.15 묘지를 참배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마산 지역 그리고 경남에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반드시 이번 선거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더 큰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솔직히 묻겠습니다. 네. 부울경에서 윤석열 네. 후보 어떻습니까? 인기가 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북이 저희는 이제 경남이니까 경북이라고 하는데 특히 경남 지역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이 이제 옛날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도 나오시고 했지만 네. 최근에는 민주당 대통령이 두 분 나온 지역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경남은 이 균형 잡힌 지역이고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또 산업하면 산업화에 대한 굉장히 긍지가 높은 아주 어떤 대한민국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대한민국의 어떤 지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동남풍을 불러일으켜 보겠다라고 아직 결심을 하고 있고 또 전통적으로 굉장히 이쪽은 지금 산업적인 타격이 큽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여러 정책 때문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어서 굉장히 최근 여론은 정권교체 여론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그런 정권교체 여론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인기가 어떻습니까? 인기가 있죠. 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오늘 경부상남도를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기자 출신 최영두 의원한테 묻겠습니다. 윤 후보가 부울경에 갔는데 서울은 전국은 다 김건희 씨 이슈로 좀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건? 상당히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식의 어떤 인터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인터뷰가 아니고 사인간의 대화입니다. 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 우리 주진우 앵커도 아이폰 쓰십니까 혹시? 저는 아이폰 씁니다.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생활 보호죠. 사생활 보호죠. 네. 외국에서는 특히 엄격합니다. 우리나라 전화는 이렇게 통화 녹음이 되게 돼 있는데 이 통화 녹음 자체가 굉장히 그만큼 선진국에서는 통화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 불편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떤 통화도 녹음하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통화 녹음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터뷰라고 하면 정식으로 인터뷰되고 이게 어떻게 보도될 것이다, 어떻게 쓰여질 것이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것인데 그 대상이 지금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지 어떨지도 알 수 없고 다만 전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의 배우자 정도로 되어 있던 사람한테 이렇게 어떤 경위로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무슨 도움을 주겠다, 고민을 들어주겠다, 어떤 식이든 이 후보의 부인이 당시에로서는 윤석열 총장이나 또 전 총장의 부인이 그 통화에 응하는 이유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법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법원도 이것이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고 재판 등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방송 금지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요. 아주 사적인 부분만 빼고는 공개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적인 부분뿐 아니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나중에 어떤 수사나 조사를 받을 때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우리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통화 녹음이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만큼 사인 간의 통화가 그만큼 보호받아야 될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무너진다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걸 불리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 법원에서도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것을 인터뷰로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것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지상파라는 것은 이게 그 특별하게 어느 방송사가 우리가 국민들의 공유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파권을 일정하게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허가권을 갖고 있죠. 그 지상파 지금 KBS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공역부에서 공영과 공익에 맞게끔 방송하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 명백하게 난처하게 할 것이 분명한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이유로 보도한다면 그렇다면은 똑같은 이유로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그 조카들이라든가 또는 그 가족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던 남북한 은사들이 실린 그건 왜 방송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상파는 당장의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아주 기계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 최소한의 균형도 유지해서 스스로 자발적 수족이 되려는 아주 나는 우리 그 공영 방송을 위해서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법원의 판단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기자 출신 최영두 의원은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사적 대화를 보도하신 적 없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우리 주진앵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법원에 독수독가론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비록 근데 도청한 것, 감청한 것, 네. 또 불법적으로 통화를 녹음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증거로도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네, 예. 그건 명확한데요. 이게 예. 그 도청이나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라 저는 어디 기자입니다. 그러면서 통화를 한 거를 계속 녹음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근데 그것도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걸 보도한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기자가 난 그래서 진짜로 한번 그 내용을 다 들어보고 싶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후보 배우자가 우리가 알려진 매체도 아니고 사실은 무슨 알려진 매체이거나 이렇게 했으면 KBS라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그러면 어떤 보도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네. 했을 텐데. 네. 그 7시간을 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그 배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했던 것인지 그 경위도 굉장히 궁금한 것이고. 최영두 의원님. 그 경위도 네네. 최영두 의원님. 근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왜 그렇게 통화를 많이 했대요? 그분하고 사적으로 좀 친밀한 관계인가요? 그건 그 기자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가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그건 최소한 그래도 기자라고 하니까 선의로서 전화를 오래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의라는 것은 그걸 분리하거나 이렇게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시점에 네. 우리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 대화가 언제 녹음된 거란 것이죠?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최근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걸 가지고 하시죠? 아니 7월부터 12월까지 했으니까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자면은 이것이 지금 사람이 통화를 할 때는 그 시기에 당면했던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소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네. 그걸 묶어가지고 지금 어느 시기에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분명하지. 그리고 또 하나 네. 균형 감각을 버텨본다면 만약 그렇게 꼭 방송하려고 한다면은 똑같은 목적으로 국민적 의구심과 국민적인 여러 가지 네. 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 부인 거는 왜 공개를 안 합니까? 19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야 됩니까? 1935님께서 이재명 녹음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공개했는데 방송할 필요가 있나요? 얘기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지상파에서 방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상파나 종편은 특별한 그 방송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네. 만일 이것이 개인 유튜브라든가 아까 나오신 그 매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개인 유튜브에 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네네. 그러나 국가가 이 지상파 한정된 공중파 자원을 일정에 배분하는 곳에서 특정한 정당과 특정한 후보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네. 기계적 균형도 무시하고 이렇게 방송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언제 그걸 다 공개를 했습니까? 그 네. 사적 돈 떠는 그건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 틀리죠. 최영도 의원님 아직 네. 근데 이 사안을 대처하는 국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송이 되지 않았고
안 왔는데 방송을 하겠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저기 언론의 자유의 맨 앞에서 부르짖는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가서 방송을 못하게 하면 국민적 관심사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게 네. 기본권에 관한 문제고 사람의 권리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애플의 아이폰에서 우리 국민들이 한 30% 내지 40% 쓰고 있는 전화에서는 통화 녹음이 안 될까? 예. 그 당연히 사적 통화 녹음의 그 프라이버시의 중대성, 거기에 대한 기본권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법원도 인용했듯이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MBC는 그동안 여러 가지 그 편향성과 저희 당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만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네. 우리 우리 당이 오히려 언론 자유라는 측면에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같으면요. 방송심의위원회 벌써 고발을 하고 해서도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은 허술한지 아니면 관대한지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조준 앵커 이야기하신 것처럼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깨진 유리창처럼 특정 정당에 대해서 불리하게 편파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저희들도 그 균형을 찾기 위해서 깨진 유리창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리창을 처음에 누가 동네 애들이 장난친 줄 알고 깼습니다. 그 놔두니까 전 동네 유리창이 다 깨지더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저희 당 정당도 나서는 거군요. 특정 방송사가 분명한 균형 잡힌 보도를 해주기 위해서 요청할 이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듣는 삼성 측 직원들이 좀 걱정할 것 같아요. 우리는 뭐야 이렇게. 자, 그건 또 주주랭크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가 네. 그런 필요해. 그러나 삼성의 안드로이드 폰으로 전화를 한다고 해서 그 통화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녹음 기능 법원에서 인용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알겠습니다. 녹음 네. 기능 있는 삼성폰 고발하라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 분이 있고요. 아니 그건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지금 그렇게 정치자가 듣고 정치자의 일부 입장이지만 제가 강조한 것은 아이폰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 그만큼 사적 통화는 중요한 것이고 예. 우리가 사적 통화를 녹음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함부로 공개하거나 특히 지상파에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윤 네. 후보 오늘 지역 일정 소화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없으셨습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한번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건 지금 이 방송금지 가처분 내용이 나오기 전 이야기고 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더 보탤 만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요일 날 방송이 나올 텐데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까요? 국민들이 더 판단하실 겁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 방송을 어떻게 볼 것인지. 네. 예, 방송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판단할 문제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 방송의 편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환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겠죠. 현명한 국민들이요. 그래야겠죠. 네네. 그리고 특별히 이 편파성 문제는 우리가 지금 MBC라든가 특별한 방송사가 우리 당에 대해서 뭐 대부분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그런 지속적인 편파성 또 방송이 과연 보도 분량 같은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방송에 우리 기타 정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봤어야 되는데 우리 그동안 그 문제에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방 일정 소화 잘하시고요. 그리고 네.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유하영 씨. 네, 고속도로는 퇴근길 정체간으로 곳곳으로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동대구 분기점에서 북